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왔고, 중간쯤에서는 눈물이 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강남에 빌딩을 두 채 가진 70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자식들도요. 그 할머니는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 시장 냄새 정말 창피해.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거야? 노망난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석 달 뒤, 그 아들과 딸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자기 어머니 소유의 빌딩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박복순, 나이 70, 총 자산 800억. 자,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복순 씨가 처음 생선을 잡은 건 30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도망을 가고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수산시장에 나갔던 날, 그날의 새벽 바람이 얼마나 매서웠을지 복순 씨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바랐어요.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자. 아들 강진호, 지금은 강남의원을 운영하는 38세 의사입니다. 복순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팔아 등록금을 댔고 의대 대학원까지 뒷바라지했어요. 딸 강민주, 34, 대기업 대리, 해외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그 유학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민주 씨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복순 씨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호 씨 눈의 어머니는 성공한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였습니다. 민주 씨 눈의 어머니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비상금 지갑이었습니다.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복순 씨의 낡은 빌라 거실, 노란 장판 위에 자식들이 보낸 고급 선물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복순 씨의 저녁 밥상은요. 물에 만찬밥, 그리고 다 사가버린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와 민주가 들어왔어요. 복순 씨가 반갑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어? 엄마가 갈치 구워놨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들어오자마자 이 생선 비린내 어떡할 거야. 내 옷에 냄새 배면 어쩌려고. 진호가 식탁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됐어요. 우리 밖에서 스테이크 먹고 왔어. 엄마, 그 시장 일 좀 그만두라고요. 창피해서 정말. 복순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피하긴. 이 비린내 덕에 너 의사 만들고 민주 유학 보낸 거다. 진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제 저도 자리 잡았고 민주도 번듯해요. 엄마의 그 시장 부심 좀 버려요. 남들이 알까봐 겁나. 복순 씨는 말없이 파스가 붙어있는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호와 민주가 눈짓을 주고받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요. 내가 이번에 강남 병원을 확장하려는데 대출이 좀 막혀서요. 이 집 담보로 좀 잡읍시다. 민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빠 병원 잘 되면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 그리고 나도 이번에 차 바꾸는데 엄마 이름으로 된 적금 몇 개 있을 거 아냐? 복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집은 내 마지막 보금자리고 적금 같은 거 없어.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다 썼어. 그 순간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에이, 설마. 그 오래 장사했는데 돈이 없다고요? 엄마가 돈이 어딨어?
이 말 진짜 지겨워. 솔직히 숨겨둔 거 있지? 왜 자식한테 이렇게 모질어? 진호도 가세했습니다. 죽을 때 그 돈 싸 짊어지고 갈 거야?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독해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노망난 거 아니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냐? 이런 말까지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찬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섰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복순 씨는 시장 조끼 대신 정갈한 개량 한복을 입고 법무법인 접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결심은 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회장님, 복순 씨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내 자식들이라 믿고 싶었는데 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놈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돈주머니더군요. 아니, 이제 돈도 안 나오는 빈 주머니 취급이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회장님 명의의 강남 빌딩 2채, 상가 건물들,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합치면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 엄마가 돈이 어딨어? 라고 비웃던 자식들. 어머니의 재산은 800억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게 해야죠. 하지만 그냥 줄 생각은 없어요. 우리 건물 관리 업체 가람 있지요? 거기 이번에 인력 보충한다고 했지요? 내 자식들 거기 취업시키세요. 물론 내 자식인 거 모르게 가장 밑바닥부터 가르칠 겁니다.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들이 무시하던 비린내가 어떤 땀방울이었는지 직접 느끼게 할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진호 씨의 병원에 연이어 악재가 터졌습니다. 무리한 확장 시도, 의료사고 소송, 파산 위기였습니다. 민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치로 쌓인 카드빚을 감당 못하다가 회사에서 공금 횡령 의혹까지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엄마는 전화도 안 받아. 진호가 초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 진짜 돈이 없는 건가? 이 상황에 나 몰라라 해? 그때 민주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내가 구인 공고 하나 받는데 강남 대형 빌딩 관리직이야. 월급이 엄청 세고 학벌 안 본다는데 일단 거기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청소를 하라고? 미쳤어? 민주가 받아쳤습니다. 오빠,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당장 이자 못 갚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 자존심을 꺾는 데는 배고픔만 한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가람에 지원했고 어렵지 않게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이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강남 한복판 BS타워. 건물 이름의 이니셜. 박복순 BS.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호와 민주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고 로비 바닥을 밀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민주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아우,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오빠,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진호가 마스크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알아볼까 겁난다. 근데 이 건물 주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까다로워? 그때 관리소장이 달려와 호통을 쳤습니다. 아, 강씨 남매. 놀러 왔어? 오늘 회장님 순찰하시는 날이라고 했잖아. 유리창에 손자국 하나만 있어도 당장 해고야. 진호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머니가 40년 동안 서 있던 자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그날 오후 로비에 검은 세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고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진호와 민주는 바닥을 닦다 말고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인가 봐.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인생 살아야 하는데. 진호가 말했습니다. 입 닥치고 고개나 숙여. 눈 마주치지 마. 그런데 그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 바로 앞에서요. 진호와 민주의 시야에 익숙한 손마디가 들어왔습니다. 파스는 없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이 아직 지저분하구나. 두 사람이 감전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비린내 나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회장 박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진호와 민주.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빌딩이 엄마 거라고요?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돈 있으면서 우리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었던 거야? 복순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고생? 너희가 한 게 고생이냐? 나는 40년을 생선 대가리 치며 이 건물들을 세웠어. 너희가 엄마가 돈이 어딨어? 라고 비웃을 때 나는 너희의 인성을 봤다. 내 재산 물려주면 1년도 못 가서 거짓골이 될 게 뻔하더구나.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복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 덜 됐다. 민주, 너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청소부로 일하며 받은 월급, 그게 너희가 스스로 번 첫 번째 진짜 돈이다. 복순 씨가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후에 사회에 환원한다. 단, 이 빌딩에서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다면 그때 가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상속해주마. 싫으면 당장 나가도 좋다. 민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0년이요? 엄마, 너무해. 복순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40년을 했다. 비린내 속에서. 진호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복순 씨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여야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뿌리까지 뽑아가려는 자식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박복순 씨가 자식들에게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엄마로 봐달라. 돈주머니도 민망한 흑역사도 아니라 그냥 엄마로. 그 작은 소원 하나를 들어주지 않은 자식들이 오늘 파란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업복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